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이런 그 어떤 프레임에 하나가 굳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조국이 개발을 하고 이재용이 그 롤모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송영길이 시전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겠다. 검찰에 가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가 검찰에 이제 소환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검찰에 들어가기 전 그 문 앞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이제 낭독을 하지요. 그래서 뭐 정치 수사다, 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온갖 험담을 늘어놓은 다음에 막상 검찰에 딱 안에 들어가서는 진술 거부권, 네.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거를 조국이 맨 처음 선보인 겁니다. 누가 로스쿨 교수 출신 아니랄까봐 진술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조국이 먼저 선보였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보면 진술 거부권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때는 반드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도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재명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은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 자진 출두쇼 여러 번 했잖아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조사받겠어 하고 검찰 청사에 찾아가가지고 기자들이 막 카메라로 사진 찍는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쇼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이제 드디어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을 불러서 송영길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서 또 긴 이제 입장문 얘기하고 정치검찰 얘기하고 이제 조작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러한 내용도 보면은 저희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은 이제 점심때가 되거나 저녁때가 되면은 검찰에서 설렁탕 주로 누구나 뭐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설렁탕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곰탕 이런 거. 이제 이런 음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근데 송영길은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굳이 청사 밖으로 나와서 자기 돈으로 덮밥을 사 먹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대단한 정치 쇼라고 보는 겁니다. 밥 먹는 게 무슨 상관? 국가가 주는 밥이지 그게 검찰이 주는 밥입니까? 검사가 주는 밥이에요? 검사가 주는 밥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조사 과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밥입니다. 그러면 송영길은 만약 교도소에 가게 되면 교도소 밥도 거부하겠네요. 네? 교도소가 주는 밥을 나는 받아 먹을 수가 없다. 그 사비로 다 먹을 요량인가? 아무튼 그러고서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심야 조사는 또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몰 시간 오후 6시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에 대해서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가 함부로 조사를 못합니다. 그 6시까지 조사 딱 끝내고 아침 9시쯤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검사 딱 조사 끝내고 낮에 납치밥법 잘 자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1시간 동안 자기가 진술을 거부했으니까 진술 줘서 뭐 다시 읽어보고 열람할 뭐 그게 뭐가 있겠어요. 주소는 이름은 직업은 뭐 이런 거 그 정도 대답했겠죠. 지금부터 진술을 거부할 겁니까? 뭐 거부합니다. 이 정도 얘기가 돼 있는 거겠죠. 검찰은 A4 용지로 200쪽에 가까운 이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는데 대부분 묵비권, 진술 거부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열람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딴소리 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촬영을 해줍니다. 녹화를 떠놓는 거죠. 물론 녹화를 떠놓는 원래의 취지는 검사가 강압 수사를 한다든지 뭐 강압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가 나 녹화 필요 없어요 하더라도 검찰이 오히려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니까. 그리고 뭐 검찰이 자기한테 뭐 반말을 썼다, 뭐 손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원해서 딱 다 녹화를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어제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추가 소환 안 한다. 추가 소환 해봤자 또 거부권 행사할 테니 자 이제 모든 건 다 끝났고 구속영장 청구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은요. 첫 번째가 진술 거부입니다. 진술 거부. 진술 거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뚜렷한데도 또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데도 그런데도 본인이 가령 그 비서했던 박용수 씨, 그 다음에 돈 살포 행동대장이었던 윤관석 의원 다 구속돼 있고 강래구 지금은 보석 나와 있지만 이 사람도 구속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종범에 해당된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으면 최대 수혜자인 송영길은 당연히 구속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 친다. 12월 중으로 구속영장 친다. 이제 이렇게 검찰은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10시 7분쯤 이제 검찰을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들을 소환한다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이 총선 때까지 민주당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다. 그랬는데 언론 플레이 한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송영길이죠. 네. 우리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언론 플레이. 대시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 자진 출두할 거야. 전부 다 와서 취재 좀 해.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이게 그거 언론 플레이 누가 하는 겁니까? 송영길이 하는 거죠. 그리고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하고 출판 기념회 가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어린 놈이라고 그러고 건방진 놈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온갖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일부러 도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언론 플레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이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선거법도 6개월이 끝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데 전당대회는 훨씬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장치다. 그래놨습니다. 송영길 씨, 자, 이 대목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당대회는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당대회는 민주당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돈 봉투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꽃피는 그런 잔치라고? 검찰은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런 뜻?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송영길 혹시 1970년대 사람 아니에요? 1970년대에 정치한 사람입니까? 60년대에 정치한 사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돈 봉투 주고받았던 시절 있기는 있었죠. 전당대회 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네? 당내 잔치라고요? 자율성이 보장되는 당내 잔치? 당대표 후보가 자기가 포섭해야 되는 의원들에게 몇백만 원짜리 돈 봉투 아무렇지도 않게 살포하고 돌아다녀도 그냥 눈 꾹 감고 있으라는 뜻? 그게 미풍양속이라는 뜻? 그겁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영길 씨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당대표 만들려고 돈 봉투를 살포한 행동대장이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저렇게 장기간 구속시킬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동의하지 않는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랍니다. 9,400만 원을 의원들에게 살포를 하고 지금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돈봉투 20개 만들어서 300만 원 넣어가지고 그 뿌렸다는 증거가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다 백일하에 밝혀졌는데 이게 중대범죄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중대범죄? 뭐가 중대범죄입니까?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승자박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다 보면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가가 그대로 실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지금 걸려있는 액수가요. 자, 돈봉투 살포, 의원들에게 돈 뿌린 것이 9,400만 원이고 여수에서 뭐 상공회의소 뭐 회장을 했다는 그 사람한테 받은 돈이 3억 4천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돈이 다 합하면은 그렇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4억 몇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은 자기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뿌린 돈, 받은 돈, 뭐 4억 몇천만 원 정도는 이거 아무런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아, 송영길 배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적어도 한 400억 정도는 받아야지. 그래야 죄가 들똥말똥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재명 효과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돈의 액수가 몇천억, 또 이재명한테 가려고 했던 돈이 뭐 몇백억, 900억, 700억 이렇게 나오니까 송영길이 생각할 때는 그거에 비교하는 무의식적인 비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뿌린 9천만 원 정도는 이건 돈도 아니다. 애들 껌값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검찰이 왜 난리람? 이런 돈 가지고. 뭐 그런 무의식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범죄가 아니라니. 일반 국회의원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저 관광버스 해가지고 그 12,000원짜리 설렁탕 몇 그릇 샀다가 당선 무효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까? 몇십만 원에서 당선 무효받고 잘못하면 교도소 가고 지금 그런 세상인데 9,400만 원을 뿌려놓고 이게 중대범죄냐라고 묻고 있다니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송영길 본인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역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액수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역사가 없다? 1,400만 원, 3억, 예? 4억이 넘으려고 하는 돈, 그 정도 액수 가지고는 검찰이 수사한 역사가 없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요식 절차라고나 할까요? 검찰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르면은 틀림없이 와서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구속영장을 첨부할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첨부할 때 거기에 반드시 이 송영길의 진술조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식 절차로서 이제 모든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조국이 가르치고 이재명이 롤모델로 써먹고 이번에 송영길이 다시 한번 보여준 민주당 사람들의 그 입장문 검찰청사 앞에서 그 다음에 검사 앞에서는 진술 거부 그리고 나와서 정치검사다, 표적검사다, 증거조작이다 하는 이런 반복되고 있는 행태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아무튼 송영길한테 구속영장 후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